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문자화식 단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문자화식 단원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수학적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후에 나올 문자화식 단원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수학을 언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수학은 언어의 특징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학이 언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보시려면 아래 설명글에 있는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학은 언어이기 때문에 수학의 언어를 일상의 언어로 해석을 해야 되고, 일상의 언어도 수학의 언어로 해석을 하면서 문제를 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텐데요. 이전에 만든 영상 중에서 곱하기를 직사각형으로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서 2 곱하기 3은 3이 2개라고 했는데 이것을 2가 3개라고 해도 되지 않냐? 라는 반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2 곱하기 3을 3이 2개라고 해도 되고 2가 3개라고 해도 됩니다. 둘 다 되지만 다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물을 볼 때 한국과 서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과 3개를 본다고 할 때 한국은 내용물을 중시하므로 사과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반면에 서양에서 보이는 것을 중시하게 되므로 3개를 먼저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배우는 수학은 서양 위주로 발전한 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따라서 언어적으로 해석을 할 때 서양처럼 해석을 하는 것이 이후에 수학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3도 보이는 것으로서의 개수로 2를 말하고 내용물로서의 숫자로 3을 말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것을 조금 확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컵이 2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컵 2개라고 하고 서양 같은 경우는 2 cups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거를 바꿔보면 2 컵이 됩니다. 이렇게 컴퓨터가 3대가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컴퓨터가 3대라고 하고 서양 같은 경우는 3대 컴퓨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지요. 이렇게 곰인형이 1개 있다고 하면 이것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형 1개라고 하고 서양 같은 경우는 1개 인형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닌겐이 5명이 있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닌겐이 5명 있다고 하고 서양의 경우는 5명의 닌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여기서 서양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의 숫자는 개수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것은 내용물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물은 그 자체가 어떤 것이 하나 또는 존재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몇 개 있다는 것은 수학적으로 곱하기 기호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호화하면 2 컵은 2 곱하기 컵이 되고요. 3대 컴퓨터는 3 곱하기 컴퓨터가 되고요. 1개의 인형은 1 곱하기 인형이 되고요. 5명의 닌겐은 5 곱하기 닌겐이 되게 됩니다. 간단하고 편하게 쓰기 위해서 곱하기 기호를 생략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2컵 그리고 이것을 3컴 이것을 1인형 이것을 5닌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숫자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10이 2개 있다면 20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얘는 20이 되고요. 1000이 4개가 있다면 4000이라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10억이 3개가 있다면 30억이 되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이것을 조금 확장해서 어떤 숫자 A가 3개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위에 곱하기의 형식으로 표현을 하면 3 곱하기 A가 되어서 이것을 곱하기를 생략해서 3A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X가 15개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15 곱하기 X 그래서 15X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10, 1000, 10억, A 그리고 여기 있는 X 이런 것들은 각각 대체할 수 있는 숫자들이고 여기 앞에 세모로 표시한 2, 4, 3 이러한 3, 15 이런 것들은 뒤에 있는 네모의 개수를 의미를 하므로 이런 식으로 네모를 바꿔가면서 앞에 그리고 개수도 바꿔가면서
식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자를 사용한 식을 도입을 한 것입니다. 문자를 사용한 식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대수학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대수학은 무엇일까요? 대수학은 숫자와 숫자를 대신하는 어떤 다른 것에 대한 연산과 관계를 다루는 수학의 한 분야를 대수학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숫자를 대신하는 어떤 다른 것, 이것을 우리는 문자로 표현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문자를 사용해서 식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겠지요. 그러려면 문제에서 나타난 인간의 언어를 수학적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문자를 사용하는 이유는 변할 수 있는 숫자들을 쉽게 다루기 위해서 문자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변할 수 있는 숫자를 변수라고 합니다. 변수로 나타나는 식의 정확한 값은 문자 대신에 원하는 어떤 정확한 숫자를 그 문자에다가 넣어서 그 넣은 식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대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자를 사용한 식에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약속을 알아야 합니다. 항은 수 또는 수와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을 의미합니다. 상수항은 문자 없이 수만으로 이루어진 항을 뜻합니다. 계수는 수와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항에서 문자 앞에 곱해진 수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곧 문자 덩어리의 개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항식은 항이 여러 개인 식입니다. 단항식은 항이 하나만으로 이루어진 식입니다. 차수는 항에서 문자가 곱해진 개수입니다. 다항식의 차수는 다항식에서 차수가 가장 큰 항의 차수입니다. 1차식은 차수가 1인 다항식입니다.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5x 빼기 3y 빼기 1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5x 빼기 3y 빼기 1은 여기 5x가 항 하나, 마이너스 3y가 두 번째 항, 마이너스 1이 세 번째 항으로 다항식이 됩니다. 그리고 x에 대해서 x의 차수가 1이므로 1차, y도 차수가 1이므로 1차, 1은 x와 y 이런 문자들이 없으므로 0차 또는 상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수들을 보겠는데요. x의 개수는 5이고 y의 개수는 마이너스 3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항식의 차수는 1차가 가장 큰 차수이기 때문에 차수는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1차식의 연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1차식과 수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들은 사실 이전 영상들을 보았으면 당연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 상단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단항식과 수의 곱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x 곱하기 3이라는 것을 보면 이것은 x가 2개인 것이 3개 있다는 것이므로 x가 종합 6개가 됩니다. 이것은 x는 어떤 본질, 의미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x의 개수가 2개인 것, 그 전체가 3개이므로 2와 3이 곱해져서 6개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미지로도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각 칸에 x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x가 2개인 것이 이렇게 3개가 있게 되므로 x는 전체적으로 6개가 됩니다. 이것은 반대로 3 곱하기 2x도 같은 의미가 되는데요. 이것은 x가 2개인 것, x가 2개인 것이 또 3개가 되므로 같은 의미로 x가 6개, 그래서 이 둘 다 6x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단항식과 수의 나눗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5x 나누기 4를 한번 보면 나누기의 정의에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므로 그래서 분수로 표현을 하면 4분의 마이너스 5x, 그런데 여기서는 x의 개수가 마이너스 5개인 상태에서 그것을 4로 나눈 것이므로 x만 개수를 이런 식으로 x가 마이너스 4분의 5개 있다는 것과 같이 나타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마이너스 5x 곱하기 4분의 1로 쓸 수가 있고 이것을 위와 같이 마이너스 5와 4분의 1의 곱으로 마이너스 4분의 5 곱하기 x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지요. 그럼 다음으로 1차식과 수의 곱셈을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마이너스 3에 a-2를 곱한 이러한 식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분배 법칙을 활용을 할 수 있고요. 분배 법칙을 활용을 하면 마이너스 3을 이렇게 분배를 해주어서 마이너스 3의 2 플러스 6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직사각형에서는 각각이 길이가 되지만 여기서는 그림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숫자를 그냥 대응하는 식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는 마이너스 3a가 되고요. 이 부분의 넓이는 플러스 6이 되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3a 더하기 6이 이 전체 빨간색 네모의 넓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야기했던 분배 법칙과 같이 이렇게 앞에 있는 숫자를 뒤에 괄호 안에 항들에 분배를 해주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1차식과 수의 나눗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4a-6 나누기 2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에서와 같이 나눗셈식을 분수식으로 표현을 하여 이렇게 되고, 이것은 4a와 6을 따로따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4a-2분의 6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결과가 2a-3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는 역수를 이용한 분배 법칙을 이용할 수도 있겠는데요. 4a-6 곱하기 2분의 1로 바꾼 후에 이것을 분배 법칙을 통해서 2분의 4a 마이너스 2분의 6 그래서 2a-3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1차식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차식의 덧셈과 뺄셈을 들어가기 전에 우선은 동류항이라는 것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동류항은 문자와 차수가 각각 같은 항을 뜻합니다. 즉 이것은 문자 덩어리의 종류가 같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류항의 덧셈과 뺄셈에서 동류항끼리는 문자의 개수만 다르게 되고요.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개수로 생각을 하게 되면 됩니다. 1차식의 덧셈과 뺄셈을 계산을 할 때는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x-6 -2에 3x-1을 보겠습니다. 우선은 여기에 곱하기가 돼 있으므로 곱하기를 먼저 계산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2x-6에 -6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괄호를 풀고, 그리고 동류항끼리를 찾은 후에 동류항끼리 계산을 하여 마이너스 4x 그리고 동류항끼리 계산을 하여 마이너스 4가 되므로 식의 결과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가 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문자와 식 단원에 대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